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내린 눈비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비는 저녁이면 그치지만 내일 아침엔 기온이 또 크게 내려가면서 길이 많이 미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눈을 뒤집어 쓴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졸음쉼터에 들어섭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 기준으로 횡성과 평창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길목에선 하루 종일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엔 오전부터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눈으로 바뀌면서 도로가 진창이 됐습니다. 갑자기 눈이 쌓인 경기도 파주의 한 국도에선 5대의 차량이 서로 들이받는 사고가 나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길은 많이 미끄럽고 눈이 좀 많이 쌓여가지고 갑자기 단시간에 많이 쌓여가지고 눈비는 저녁 사이 대부분 그칠 예정이지만 이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내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돼 밤 9시를 기해 한파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렸던 눈비가 밤새 도로와 인도 위에서 얼어붙어 출근길이 빙판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 출입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쌀쌀한 날씨 속 화재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선 한 80대 노부부가 잠을 자던 중 불이 나 숨졌고 경기 포천에선 고형 연료 제작 업체에서 불이 나 건물과 연료 10톤이 소실됐습니다. 사건 사고 신진 기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모두 자는 한밤중 주택 한 채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본부 여기 익산 지인데 펌프차 2대, 물탱크 1대, 추가 출동 바람. 어젯밤 10시 16분쯤 전북 익산 함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안방에선 8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국 곳곳에선 주택부터 공장, 상업시설까지 가리지 않고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포천에선 고형 연료를 만드는 업체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화재 진압에 좀 장시간 소요됐던.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건물이 잿더미가 됐고 만들던 연료 10톤이 탔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7분쯤 강원도 평창에선 리모델링 중이던 한옥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재 건물 4동이 모두 탔는데 다행히 투숙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추 위에 집안에서 불을 피우다 사고가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26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주택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20대 여성이 화목난로에서 불을 지피고 휴식을 취하던 중 연기를 발견한 건데 연통 안에서 스티로폼이 타고 있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오늘 본격적인 신당 창당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함께 자리하며 제3지대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 가칭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지 나흘 만입니다. 정택은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가칭 새로운 미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대연합과의 연대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제3지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총선만을 위한 정치공학적 연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정도까지는 우선 무조건 함께 할 것을 서약한 정파 정도만 저는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양향자 한국의 희망 대표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창당 준비위 출범식 직전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은 따로 만났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에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한 민심의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이냐.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되고 응답을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을 하셨고요. 다만 구체적인 연대 방식이나 일정에 대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을 담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등 약 40만 명이 최대 150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대만 총통선거에서 당선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 그는 친미 성향이자 강경한 대만 독립주의자로 평가받고 있어 그동안 대만의 군사, 경제적 압박을 이어온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미중 갈등 최전선에 놓인 대만 국민의 선택은 민진당의 라이칭더였습니다. 라이칭더는 유권자 558만 6천 명의 선택을 받아 득표율 40.05%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힌 뒤엔 중국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台湾人民用行动成功抵御外部势力的介入，因为我们相信自己的总统自己选。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는 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코앞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관세 혜택을 없애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祖国统一是历史必然，两岸同胞要携手同心，共享民族复兴的伟大荣光。 선거 직후에도 민진당이 주류 민심을 대표하지 못한다면서 통일을 막을 수 없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총통 취임식이 열리는 오는 5월까지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양안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라이칭더의 위기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2시 55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27일 만입니다. 군 당국은 미국, 일본과 공조해 발사체의 재원을 분석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비 시간입니다. 불과 나흘 만에 8조가 증발한 라더견 주가 조작 사태가 벌어진 지도 9개월째. 검찰과 라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라씨의 옥중 편지에서 라씨는 자신이 주가 조작을 한 거면 국민연금도 주가 조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었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밀봉된 포장을 조심스레 엽니다. 저번에 갖고 온 게 5억, 10억짜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봐야지 아는 건데. 안에 들어있는 건 해외 유명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 마이 윈도우입니다. 압수수색한 수사관이 자기가 그런 대가의 그림을 갖다가 언박싱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해 5월 검찰이 주가 조작 세력 라더견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작품들로 여기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 4점, 알렉스 카츠 작품 1점, 김창렬 화백 작품 1점 등 고가의 그림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밀봉된 상태에서 이건 라더견 씨 그림이다 해갖고 이제 저희가 그걸 갖다가 압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안에서 그쪽 갤러리 측하고 얘기해봤을 때 이거 처음 와갖고 뜯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라더견 일당의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이들이 4년간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7,30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들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주가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애들은 굉장히 생소해요. 처음 보는 애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세력도 거대해요. 근데 유형도 굉장히 새로운 집단이 갑자기 출몰한 거예요. 기존의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주로 투기성 있는 종목들, 상승폭이 강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종목들.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단기간에 주가를 급등시켜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어서 나오는 그런 거라면은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서 금융기관 감독을 피해서 하루당 한 0에서 2% 정도? 그 정도로 조금씩 이게 주가를 상승시켜 나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범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들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고객들의 거주지나 근무지 일대에서 라더견 씨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뭔가 위에서 하달이 떨어져 와요. 하달이 떨어져 오면은 저희 팀이 있는데 그 팀의 팀장님이 저희한테 막 명령을 해요. 지금 당장 빨리 5분 내로 뭐 체결을 시켜라. 아니면 뭐 매수를 얼마 던져라. 하면은 저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뭐 로그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던져요. 그럼 대기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직접 거래를 하고 고객들의 투자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투자 판단은 맨 위에서 라더견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투자 행위 하나하나를 다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1,9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도 신종 주가 조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금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가 급락 사태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신종 주가 조작에는 적시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서둘러서 고치고 특히 근본 주가 폭락 사태는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영역까지 소위 꾼들의 무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불법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라더견 씨의 입장이 달라진 게 있는지 문의했고 라 씨는 취재진에게 옥중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라 씨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송구하다면서도 자신은 주식을 주로 샀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해외 기관들도 주가 조작이냐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핵심 관계자의 말은 다릅니다. 라 대표가 야 오늘 10,000원인데 오늘 고객들한테 좀 보여주기 시작하려면 오늘 11,000원까지 올려 그냥. 그럼 우리가 3호형 올려가는 거. 왜냐면 물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 올라가고 우리가 팔면 떨어지는 거야. 왜냐?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간 종목을 차트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사모으고 있었거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서 그 가치를 올린 거예요. 매수세를 계속 올려서 가치를 올린 겁니다.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주가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 주가를 올린 돈 자체가 그 투자자들의 재산과 빚으로 마련한 거예요. 결국은. 고객들, 투자자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려고 그러면은 돈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레버리지까지 온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도 이게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 투자금을 회수하자는 것이 더 많아지면은 언제든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나흘 만에 8조 원이 증발한 초유의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난 지 9개월, 아직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난 7월 키움증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범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사형 폐지 공약이 깨진 첫 사례로 검찰은 계획적인 증오범죄에 주목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슈퍼마켓 주변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고 경찰에 연행되는 군복을 입은 남성. 2022년 5월 뉴욕주 버펄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10명을 숨지게 한 백인 청년 페이튼 젠드런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연방검찰은 젠드런에게 사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This mass shooting was based on racism, was based on hate. It was evil.
and the death penalty, in my estimation, certainly should apply. 총격 당시 경찰은 젠드런이 가능한 많은 흑인을 죽이기 위해 320km 이상을 운전해 흑인이 많은 버펄로까지 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그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최대 형량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I want something worse than that. I want him to torture. I want him to suffer. 연방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구형과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지켜왔던 대선 공약을 뒤집은 건데 인종차별적 폭력에 강력히 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나를 알고 싶어 그림을 그린다. 믿고 보는 배우에서 화가로 변신한 박신양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송국을 찾은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동안 사실 작품에서 뵐 수 없었는데 화가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네. 극중 캐릭터가 아닌 자신의 모습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다. 껍데기를 만들어서 본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걸 봤는데 연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사실 거의 없었죠. 네,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는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밖에 담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그린 그림이 벌써 130여 점 정도 되는데 그걸 추려서 이제 전시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아래층에서는 네. 박신양 씨가 작업을 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위 2, 3층은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작업하는데 조금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네.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네. 정말 많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리나? 박신양 씨뿐만 아니라 미술을 하시는 많은 다른 연예인, 배우분들도 네. 그런 편견을 받기도 하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작업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선입견이 깨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대견한 일을 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박신양 씨도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십니까? 저도 좋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내심 그러니까, 조금 원하셨군요. 고맙다는 말을 해주기를.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서 선입견을 깨졌을 때 저는 그 전시 공연을 보여주거나 또는 작품을 보여준 사람한테 고맙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네. 뭔가를 깨버린다는 것은. 네. 연기할 때와 그림할 때 좀 차이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연기할 때는 네. 만들어진 남의 얘기죠. 그다음에 캐릭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림은 어쩌면 제가 대본을 쓰고 저 혼자 연기를 하는 완벽한 1인극에 해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우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실 때 더 자유로우신? 그런 것 같습니다. 당나귀 그림이 30여 점. 굉장히 많은 네. 걸 차지하고 있잖아요. 작품 중에서도. 그래서 박신양 씨가 전생에 당나귀였지 않았을까 싶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아무 짐도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어떤 짐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 나서게 되더라. 이게 당나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별로 상관도 안 하더라. 그런 점에서 우직함도 있는 것 같고 더 담고 싶다. 더 우직함에 대해서 담고 싶다. 그 점에서 당나귀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 아시게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침착하게 나를 알아가는 문제에 접근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겪어보니 나는 누구인가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매우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상황과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갖는 여러분들한테 힘과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신양 씨가 작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다라고 네.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좀 네. 궁금해요. 단언한 적 없고요. 네, 네 단언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파는 거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네. 미술관은 파는 데가 아니에요라고 여러 번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안 판다라고 기사를 쓰시게 된 거죠. 네, 이제 일은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파는 거 이전에 그림에 대한 느낌에 대해서 그림을 보는 감정과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느낌과 감정과 감각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으시고요. 정말 파는 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많은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숨 막혔어요. 그런 얘기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숨 막히게 나를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 그렇다면 입장을 조금 분명히 하고 싶다. 팔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오로지 느낌과 감정과 표현과 미술과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연기에 대한 그리움은 없으실까? 뭔가 공식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 대목인데요. 사실은 저한테는 연기든 그림이든 똑같은 표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솔직한 답변이세요. 네, 너무 솔직합니다. 네. 어. 하지만 네. 좋은 프로젝트, 좋은 캐릭터가 있으면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십니까? 아니요. 아, 그렇진 않으세요? 네. 느낌은 사실 그렇기도 하고 사실 같이 작업했던 감독님들의 인터뷰를 봤더니 굉장히 집요하고 집중하는 그런 박신양 씨의 모습에서 약간 완벽을 추구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금 더 표현에 집중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르는 보시는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완벽주의자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박신양 씨에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감동 때문이라는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감동을 받아서 배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결정을 했었고 그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왔더라고요. 네. 감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결정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받았던 감동처럼 만약에 내가 그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드라마에서도 네. 또 이런 작품을 통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 남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